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며느리의 10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부엌 풍경, 허락받지 못한 전화 한 통, 그리고 말하지 못하고 삼켰던 시간들. 하지만 어느 날 30년을 침묵했던 한 사람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연은 38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영어를 곧잘했고 팀장님께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수출 서류를 정리하고 해외 바이어와 전화 통화를 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엔 동료들과 회사 근처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시댁은 도심 한복판, 재건축을 앞둔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 보였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슷한 높이의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저녁이면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질서는 명확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하면 모두가 따랐습니다. 남편은 자연스럽게 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지연은 자신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묻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시집 온 이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명절 당일 친정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집 사람이야. 그 말은 규칙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고 시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시대가 그랬으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두 번째 해엔 참고 넘겼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세 번째 해부터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명절 전날이면 어김없이 전화를 했습니다. 올해는 올 수 있니? 아직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괜찮다. 내가 편한 대로 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담담했지만 지연은 그 안에 담긴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서 있곤 했습니다. 화면이 꺼져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지연은 달력을 보며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곤 했습니다. 친정까지는 차로 1시간이면 충분했지만 그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지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을 차렸습니다. 식탁을 닦고 국을 데우고 반찬 그릇을 꺼내 놓았습니다. 밥그릇에 밥을 담고 수저를 놓고 물컵을 채웠습니다. 10년이란 시간 동안 지연은 이 집의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호적에만 남아 있었고 이 집에선 그저 며느리였습니다. 출근할 곳도 없고 돌아갈 자리도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날들을 세며 다음 명절을 기다리고 또 보내는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지연의 10년은 그렇게 쌓였습니다. 명절 전날 밤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친척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동생 내외, 그리고 조카들까지. TV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조카들은 바닥에 앉아 과자를 먹었고 어른들은 올해 농사 이야기, 동네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남자들은 소파에 기대 앉아 과일을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사과, 배, 귤이 담긴 접시가 놓여 있었고 시아버지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예능은 볼 게 없어? 동생이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형님, 나이 들면 다 그렇죠. 거실은 편안한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온기와 느긋한 목소리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지연과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로는 수십 장의 전이 쌓여 있었고 도마 위엔 썰어야 할 파가 남아 있었습니다. 냄비에서는 육수가 끓고 있었고 가스레인지 불빛이 파랗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엌은 좁았고 두 사람이 움직이기엔 비좁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묵묵히 전을 뒤집었습니다. 기름이 튀는 소리가 부엌 안을 채웠습니다. 지연은 그 옆에서 파를 썰었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만 반복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부엌 쪽으로 들렸습니다. 음식은 아직 멀었어?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을 한 장 더 뒤집었습니다. 지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칼질을 계속했습니다. 대답해도 대답하지 않아도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조카 중 하나가 삼촌, 게임 하나 더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엌에서는 환풍기 소리만 돌아갔습니다. 기름 냄새가 옷에 배었고 손엔 파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집의 공기는 늘 그렇게 흘렀습니다. 거실과 부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다른 세계처럼 나뉘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있는 곳엔 휴식이 있었고 여자들이 있는 곳엔 노동이 있었습니다. 그 경계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누구도 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손님들을 맞고 정리하고 다시 차리고 명절은 늘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한 접시 더 해야겠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부침가루를 더 꺼내 들었습니다. 밀가루 봉지를 열고 물을 붓고 젓가락으로 저었습니다. 반죽이 묽게 풀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파를 집어넣고 지연은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거실에선 TV 소리가, 부엌에선 기름 튀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부엌 정리가 끝나고 제사상 준비가 잠시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친척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판돈을 두고 웃음소리가 오갔고 TV에선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은 잠깐의 틈을 발견했습니다. 부엌 창가 옆에 서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친정 어머니의 번호가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 머뭇거렸습니다.
거실 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이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지연은 조용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통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신호음이 울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이야? 지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이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목소리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금 전화할 때가 아니잖아. 거실에서 시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고 이쪽을 돌아봤습니다. 화투를 치던 친척들도 동작을 멈췄습니다. 판 위에 놓인 화투패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숨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명절에 친정 찾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무게가 실린 말이었습니다. 친척들 앞이었습니다. 시동생 내외도 보고 있었고 조카들까지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엔 여전히 연결 중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화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조카 하나가 고돌이 하고 외쳤고 어른들이 웃었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그것도 금방 멈췄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10년 동안 연습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떨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엌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수돗물을 틀어 손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손등을 적셨지만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물을 계속 틀어놓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연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을 꺼내고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오후 친정에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지연은 휴대폰 화면을 보고 조용히 전원을 껐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꺼졌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명절 당일 새벽 4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지연은 눈을 떴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아파트 단지 전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거실에는 어젯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 위엔 쿠션이 흐트러져 있었고 탁자 위엔 술병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소주병, 맥주캔, 그리고 빈 안주 접시들.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술병을 모아 싱크대로 옮기고 접시를 쌓고 탁자를 닦았습니다. 쿠션을 제자리에 놓고 리모컨을 정리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아직 모두가 자고 있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제사상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나물을 데웠습니다. 전을 다시 데우고 과일을 씻어 접시에 담았습니다. 젓가락을 놓고
수저를 올리고 술잔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기다렸습니다. 절을 올리는 소리, 술잔을 올리는 소리. 제사가 끝나고 나면 손님 접대가 시작됩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음식을 상에 올렸습니다. 국을 덜어주고 밥을 퍼주고 반찬을 권했습니다. 더 드세요. 부족하지 않으세요? 말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웃으며 말했지만 입가에 미소는 굳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다시 설거지였습니다. 그릇을 모으고 물을 틀고 수세미로 닦았습니다. 헹구고 물기를 닦고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에서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오후가 되면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과일을 다시 깎고 차를 우리고 과자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거실로 나가 상을 차렸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상차림이었습니다. 음식을 데우고 그릇을 꺼내고 밥을 퍼담았습니다. 거실에 상을 내오고 수저를 놓고 반찬을 올렸습니다. 모자란 반찬이 있으면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지연이 앉아 있는 모습은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묵묵히 옆에서 돕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움직였습니다. 시아버지는 한 번도 부엌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척들도 거실에 앉아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엌과 거실은 같은 집안에 있었지만 다른 세계였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마지막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싱크대에 기대 섰습니다. 손이 퉁퉁 부어 있었고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발바닥이 저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행주를 걸며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명절 이틀째 오후였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마늘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만 반복되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위해 양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정리를 했고 오늘 새벽에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고 손끝 감각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칼질을 하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지연은 칼을 내려놓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왼손 검지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도마 위로 피가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하얀 도마 위로 빨간 점들이 번져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화투를 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광 하고 외쳤습니다. 아무도 부엌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피가 손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싱크대 쪽으로 다가가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이 상처를 스쳤고 얼얼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물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연의 손을 보고 말없이 다가왔습니다. 수돗물을 잠그고 지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깊진 않았지만 계속 피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랍을 열어 소독약을 꺼냈습니다.
지연의 손을 휴지로 눌러 지혈하고 소독약을 꺼내 상처에 발랐습니다. 따가웠지만 지연은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밴드를 붙이는 동안 시어머니는 지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랬다고. 나도 이렇게 버텼다고. 시어머니는 밴드를 붙인 뒤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은 언제 되는 거야?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하지만 곧 손을 놓았습니다. 말없이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이 구부정했습니다. 지연은 밴드가 붙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얼얼한 통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얀 밴드 위로 붉은 핏자국이 조금 배어 나왔습니다. 도마 위엔 여전히 다지다만 마늘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오른손으로 칼을 쥐고 조심스럽게 칼질을 이어갔습니다. 부엌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시동생 내외 친척들도 함께였습니다. 지연이 차린 음식들이 식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오후 내내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소주 2병이 비어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 동생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형님. 시아버지가 술을 한 잔 더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중심을 못 잡아. 친정 눈치만 보고.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젓가락을 놓는 소리조차 멈췄습니다. 지연은 밥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시집 왔으면 시집 사람이지 명절 때마다 친정 타령이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지연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시동생 내외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불편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반찬을 집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손이 떨리지 않도록 꽉 쥐었습니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뭐 하나 시키면 불만이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술기운에 말이 거침없었습니다. 조카들조차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친척들 앞이었습니다. 시동생의 아내가 지연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동정인지 호기심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시선이 식탁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시죠. 하지만 그 말엔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말리는 척 실은 방관하는 말투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은 대충 하면서 밖에 나가서 일한다고? 웃기는 소리야. 지연은 한 번도 밖에서 일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존재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수저를 내려놓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딱 하고 식탁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소리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향했습니다.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만합시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 집 제사 오늘로 끝냅시다.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숨 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술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쿵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나도 이 집에 와서 친정 한번 마음 편히 못 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명절 때마다 부엌에만 서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못 갔습니다. 시동생 내외가 숨을 죽였습니다. 조카들도 눈만 깜빡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며느리가 제사날 어딜 가느냐고.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없이 참고 견디면서, 당신 눈치 보면서. 지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작은 몸에서 이런 힘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도 그렇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미안하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3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주먹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친척들 앞에서. 네, 이제야 제정신입니다. 시어머니는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람은 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너는 내 아내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있니?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내 아내 하나 못 지키면서 가장 노릇은 무슨 가장이냐.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30년을 눌러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집안 체면보다 사람이 먼저다. 며느리도 사람이다. 딸도 어머니도 있는 사람이야. 친척들 앞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만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형수님 말씀도. 닥쳐. 시아버지가 소리쳤지만 예전 같은 힘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을 돌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등은 떨리고 있었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침묵이 깨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장에서 옷을 꺼내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임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친척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옷을 챙겼습니다. 지연의 외투를 꺼내고 스카프를 넣고 지갑을 챙겼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어색하게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누구도 먼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옷을 챙기는 손을 멈추고 아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내 아내 하나 못 지키면서 가장 노릇은 무슨 가장이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명절 내내 부엌에서 일하는 아내를 한 번이라도 도와봤니? 그건 한 번이라도 괜찮아? 물어봤니? 쉬어라고 말해봤니?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눈치만 보고 집안 체면만 생각하고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나? 어머니, 나도 똑같았다. 너희 아버지 눈치만 보고 살았다. 그게 옳은 줄 알았다.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다치는 걸 보고 알았다. 이건 아니구나. 지연은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친정에 전화 한 통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시어머니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지퍼를 닫았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아버지 편 드는 게 아니라 내 아내 편 드는 거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만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집안 체면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당신 말만 듣고 살았습니다. 이젠 그만하겠습니다. 친척들 앞이었습니다. 시동생 내외는 서로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진정하시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시죠. 진정했습니다. 이제야. 시어머니는 지연에게 가방을 건넸습니다. 지금 가라. 지연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가방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락 아니다. 내 권리다. 그 말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연의 손에 가방을 쥐어주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라. 그 집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침묵이 그날 밤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의 신발을 꺼내 현관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외투를 들고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깃을 펴주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입만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망설였습니다. 누군가 일어서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지연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괜찮지 않다. 너무 늦었다. 시어머니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제라도 가라. 내 어머니 얼굴 보고 와. 하고 싶은 말 다 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복도 불빛이 환했습니다. 바깥 세상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가라. 지연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외투를 걸쳤습니다. 남편이 뒤늦게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지연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문틀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지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다녀와라. 조심해서.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가려졌습니다. 지연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가방을 든 손이 떨렸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가벼움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1층. 문이 닫히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의 질서는 바뀌었습니다. 재산은 사라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며느리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변화였습니다. 남편은 변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부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30년 만에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날 밤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지연은 차를 몰았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1시간 거리였습니다. 10년 동안 좁히지 못했던 거리였습니다. 이제는 그 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다른 차들도 달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어머니였습니다.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연아? 무슨 일이니? 이 밤에. 지금 가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게. 지금 온다고? 네, 곧 도착해요. 30분쯤 걸릴 것 같아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천히 와. 조심해서. 급하게 오지 마. 네, 괜찮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친정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골목길이었습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길. 학교 갔다 돌아오던 길. 결혼 전날 걸었던 길.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파트 입구가 보였습니다.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5층. 숫자가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502호. 친정 문 앞에 섰습니다. 문패가 그대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문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발소리였습니다. 뛰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조금 더 휘어졌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늘었습니다. 지연아, 엄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팔을 벌렸습니다. 지연을 안았습니다. 지연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꽉. 10년 만이었습니다. 명절에 친정에 온 것은 들어와. 얼어 죽겠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현관문을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 냄새, 어머니 냄새, 된장찌개 냄새.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10년 전 그 자리였습니다. 어머니가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뭔 일 있었니? 시댁에서.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엄마 얼굴.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래. 잘 왔다. 잘 왔어.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0년의 이야기를, 참았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그날 밤 지연의 표정엔 처음으로 안도가 떠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풀렸습니다. 쌓였던 것들이 흘러갔습니다. 그 집의 질서는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바뀌었습니다.